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들 분석해보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상원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오늘 장은 좀 흔들리는 하루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오늘은 좀 아쉽게 표현을 하자면 쉬어갈 때도 됐지, 다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뒷말이 더 궁금한데 다만 어떤 이야기가 좀 숨어 있을까요? 네, 오늘 일단 우리 장을 이끈 이슈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뭐 항상 아침마다 뭐 미국 시장을 참고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연준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그 침체 우려가 일단은 시장을 장악한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패턴이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우리 시장 저항에 좀 오게 되면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 좀 너무 달렸다 싶을 정도 되면 딱 이렇게 오는 그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아요. 우려감, 공포감, 이게 계속 말장난처럼 얘기하자면 우려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공포와 우려는 이제 이 침체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긴축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고용지수가 이제 발표되는 것들, 그리고 고용동향지수 발표되는 것들 이렇게 보면 고용이 견조한데, 실제로 내용을 따져보면은 실질 임금은 그렇게 막 오르질 않아요. 인플레는 어느 정도 하락 압박이 되면서 좀 눌러져 있는 건데, 이게 좀 지표로는 숫자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다시 우려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당연히 한두 번 더 한다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이 금리 인상의 기간이 오래 간다.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실물 경제에서 느껴지는 부담이 더 크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우려감들이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미국의 시장들의 그 하락 압박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우리 시장까지 영향이 이어지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 그게 제일 저는 큰 이슈였다고 좀 보고 있고요. 여러 이슈들이 매일매일 주식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좋은 거는, 일단 긍정적인 거는 중국의 그 비자 제한 상호 해제, 그러니까 한중 비자 제한 상호 해제 기대감, 이것들이 이제 좀 다시 제한이 이제 풀리면서 그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그게 오른 게 좀 긍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물론 아침에 뭐 청담 글로벌이니 실리콘투니 막 오르락 내리락하다 결국 윗골이나 음봉으로 마감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조금 선반영 돼서 갔잖아요. 이런 부분 패턴들을 좀 잘 익혀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뭐 풀렸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날라가고 이게 아니라, 오늘까지 야금야금 올라왔던 애들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침 시장의 흐름도 그렇게 녹록치 않았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저는 우주항공주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뭐 스페이스X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올해 안에 뭐 흑자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마침 한 11시 점심 전에 보면은 그 아마존에서 미국 FCC 신청해놨던 그 우주 개발 그 허가가 났다 이러면서 우주 항공주들이 얼마 전에 이제 반응이 좀 나왔던 애들이 있습니다. AP 위성이 대장을 했었는데, 그 AP 위성이 다시 조정을 마치고 나서 오늘 또 강하게 시장에서 또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또 윗골이 좀 잠깐 달고 차익 매물들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 종목 외에도 또 인텔리안테크, 뭐 제노코, 캔코 에어로 이런 종목들 움직임, 앞으로 이제 우주항공 테마들도 어쩌면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거래가 지금 붙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계속 뭐 매 시간마다 보면 SM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하이브 이렇게 되는데, 그 SM 인수 이슈 관련해서 그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좀 강세였고, 2차 전지의 이제 흐름도 좀 강세 유지는 했지만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SM 관련해서는요, 키스트, 뭐 SM 라이프 디자인, SM 뭐 CNC 이렇게 있는데, 키스트 같은 경우는 지분을 SM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누가 되든 간에 우리의 주인은 바뀐다. 이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다가 차익 매물이 이렇게 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 올라간 게 큐브엔터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공개 매수를 하다 보니까 하이브도 그렇고, 카카오 측에 이제 지분 투자하는 쪽도 그렇고, 부담을 만약에 누군가 느끼면 이거를 뭐 포기하는 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돈 것 같아요. 그러면 속된 말로 뻥 대신 닭이라고 카카오가 이쪽 큐벤터하고 좀 관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큐벤터 쪽으로도 올 수 있다라는
네, 약간 찌라시성의 뉴스도 좀 돌면서 큐브엔터까지 이렇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나온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좀 특이한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이슈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쉬어갈 때도 되지 다만 점점점 이렇게 한 건 뭐냐면 오늘 시장의 거래 대금 전체를 보면은 한 18조, 19조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지수가 안 좋을 때 보게 되면은 12조, 13조, 뭐 10조까지도 떨어졌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18조라는 건 뭐냐면 개인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게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날짜도 기억이 되는데 1월 25일 이후에 갭을 띄워놓고 외국인들이 이걸 다 올린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자금이 얄미운 기관들만 지금 차익 실현을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지금 여기 갭을 떴을 때는 바로 못 쫓아와요. 닥쳤던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근데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이러다 이제 또 가는 거 아니야라는 조바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안 좋을 때는 포기를 빨리 하고 올라올 때 단기적으로 꼭지일 때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 토마토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개인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급의 진입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지속적으로 이 수급이 이어져 가는지를 좀 체크해야 되는 경계심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다만이라고 좀 말끝을 흐리는 듯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중요한 이슈들 다 정리를 해주셨고 이와 더불어서 거래대금이 진짜 많이 올라오긴 했었네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또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이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일 좋은 14일 날 발렌타인데이죠. 네, 달콤한 초콜릿처럼 CPI 발표도 아주 달콤하게 좀 발표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로 직전월의 그 CPI는 단위수가 바뀌었죠. 7에서 6으로 이렇게 확 내려와서 와우 하고 이렇게 좀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예상 나오는 것들이 그냥 0점 몇이래요.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에게라는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경계심이 이렇게 좀 작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17일 날이면 이제 경기 선행 지표가 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두 가지 좀 이슈가 시장의 좀 방향을 계속 이렇게 좀 지루하더라도 위에서 놓을지 아니면 조금의 흔들림이 더 나와서 2420의 지지력 테스트를 하러 갈지 그런 좀 중요한 변곡점도 어쩌면 될 거라는 그런 경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 중국 이 비자 제한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이런 게 아니라 제로 코로나 이런 게 아니라 일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5월 11일 날 이게 지금 위기 경보를 이제 해제한다. 예, 그렇게 해서 준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막 올랐던 리오프닝주 외에도 경기 재개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작은 그냥 풍선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미국, 중국 갈등의 확산이 조금씩 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의 달러 유입 차단을 방안을 검토하고 또 하원에서는 이 정찰 풍선 규탄 결의안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더 퍼지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CPI는 뭐 워낙 중요하니까요. 당연히 매달 체크를 하시겠지만 또 다음 주에 일정이 있다는 점 보시고요. 한중의 비자 제한, 상호 해제, 시행 여부와 더불어서 미중 갈등 리스크까지 함께 좀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들 그럼 CPI 포함해서 또 볼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13일에는 이제 미국의 1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풍력의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CS 윈드 실적 발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백화점, CJ 제일제당 등이 이제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날 CPI, 그리고 15일 날 이제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1월 산업생산 지수들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1월 수출입 물가지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16일이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발표되고 17일이 미국 옵션 만기일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월의 경기 선행 지수 이렇게 일정들이 쭉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 포함해가지고 미국에서 정말 바쁘게 좀 움직이면서 지표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시장은 코스피 지수를 보면 저점을 살짝 올리긴 했지만 계속 이 실적에 대한 것들도 다 하향을 하다 보니까 네, 일단 밸류도 하향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저항선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박스권 장세 조금은 불안하더라도 상단에서 박스권 장세가 지금은 유지되고 있으니까 항상 제한된 이 투심에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 지지라인 체크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개인 자금 증가하는 것 그다음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갈지 나갈지를 그런 거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항상 저는 뭐 어떤 시장이든 간에 현금 비중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도 하락장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최소 30에서 50 이상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 유지 전략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그리고 뭐 미국, 중국 이렇게 주요 나라의 이제 정책들을 좀 살펴보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3월을 한번 준비하자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눈여겨볼 거는 수소 정책 관련해서 수소주들이 좀 움직였고 특히 우리나라 대장주인 두산표실이 움직인 게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각국의 정책들, 중국의 양회나 뭐 미국의 이제 IRA 관련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신성장 전략부터 해서 자본시장 선진화 이런 것들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에너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책주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 주를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 전략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토케이에서 신성원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전해드린 대로 다음 주에도 CPI 발표가 있으니까요. 미국의 CPI는 연준의 행동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또 있잖아요.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략적인 변화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한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정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